저희가 내년 1월에 이사를 해요. 최근에 저희가 가전을 보러 갔고요. 가전을 보러 가는 것도 좀 능률이 좋았으면 해서 저희만의 체크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체크포인트들 기준으로 해서 가전 살 때 도움될 만한 팁을 오늘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체크포인트부터 7월 4일 이후에 1등급 가전을 구매하고 8월 중순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하면 개인당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거는 아시죠? 가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3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1등급 가전을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1등급 가전과 2등급 가전의 금액 차이가 30만 원도 안 나는지 30만 원 이상으로 벌어지는지 좀 대체적으로 어떤지 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매장 가서 여쭤본 결과 어차피 1등급 가전과 2등급 가전이 전기요금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그 사업 자체를 무시하고 상품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체크 포인트. 30만 원을 환급을 받으려면 첨부해야 되는 사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품 명판 사진이에요. 이 제품 명판이라는 게 뭐냐면 모델명, 그리고 제조 일자, 그리고 제조 번호가 나오는 제품 명판 사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도 할 생각이 있어서 갔지만 내년 1월에 제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품 명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첨부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제품 명판 사진을 미리 뭐 매장을 통해서 확보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지가 궁금했거든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한다. 저희는 그래도 1월에 받는 고객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받을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받는 시점을 고려해서 생산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제품의 제품 명판 사진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제품 명판 사진이나 찍어서 첨부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제조번호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받을 제품의 제조번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좀 복잡한 체크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빠가 이거 영상에서 얘기해도 사람들 이해 못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30만 원 환급해주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딱 가장 궁금했던 게 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좀 하자면, 저희가 30만 원을 둘 다 받으려면 가전을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오빠 카드로 300만 원, 제 카드로 300만 원 하는 게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야지 오빠도 최대한도 10%인 30만 원을 환급받고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한 사람 카드로 몰빵을 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공제, 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게 자기 연봉의 25%를 넘어가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 연봉의 25%를 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명 쪽으로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근데 또 신용카드 공제는 15%예요. 그러니까 오빠 신용카드로 300만 원 결제하고 내 카드로 300만 원 결제해서 1등급 가전환급 10%인 30만 원 받는 것보다 차라리 600만 원 오빠 카드로 다 결제하고 오빠가 신용카드 공제 15%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꼭 이런 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봉이 1억인 사람이다. 그러면 연봉 7천에서 1억 2천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야.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금액 2,500만 원부터 따져보면 4,166만 6,666원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뭐 신용카드 공제, 그리고 현금영수증 공제, 그리고 뭐 체크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4,16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제를 못 받아. 왜냐하면은 최대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가전 사는 거의 일부는 와이프 카드로 해서 차라리 가전환급 10%라도 챙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했나요? 아니.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오빠가 이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각자 자기 연봉을 아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우리는 카드를 분리해서 가전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그 으뜸 가전환급 포기하고 그냥 한 명이 몰빵해서 차라리 뭐 신용카드 공제 15%, 뭐 체크카드 공제 30%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출산을 하는 가구잖아요. 출산을 한 가구도 가전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품목에 따라서 1등급이어야만 되는 게 있고 2등급도 가능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1등급 가전이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한 금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역시나 최대 한도는 30만 원이에요. 출산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2025년에 공기청정기를 샀다. 그래서 5만 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면 한도는 계속 살아있어. 25만 원에 대해서는 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내년에 세탁기를 샀다. 그게 1등급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15%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몇 년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 한도가 30만 원이라는 거. 근데 내 친구가 이거 신청해봤대. 힘들대. 신청을 하면은 상대방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답답해서 힘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결국 받긴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가져 사는 거 있으면 신청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매년 예산 내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초에 구매해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전을 보러 갈 때 가장 궁금했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다들 얘기하는 게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오프라인 매장 한 곳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 사야지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온라인에서 파는 가성비 모델들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게 이득이 맞는지 일단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전을 보러 가기 전에 품목마다 대충 금액을 알아보고 갔어요. 이 정도 금액에서도 살 수 있네. 그러면 냉장고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해. 거기서 아무리 뭐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이면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갔으니까 낚이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채울 때 할인폭이 달라진다고 하셨고요. 이 기준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뭐 다음 달은 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뭐 1600만 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요새는 렌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렌탈도 이 금액에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에어컨과 식세기는 구독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거의 넘어갔었거든요. 저희가 고른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합한 금액 기준으로 렌탈로 하면은 529만 원대, 그리고 구매를 하면 395만 원. 이렇게 렌탈이 훨씬 더 비싼데 그분 말로는 렌탈을 해야 되는 품목인 것 같다. 매년 에어컨 청소하는 게 좋고 식세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 넘어갔지 우리는. 근데 삼성 매장도 갔었거든요. 근데 삼성 직원분은 아예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렌탈이 훨씬 비싸지 않냐. 에어컨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청소를 하면은 청소할 게 보통은 없다고 하더라. 식세기도 셀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뭐 직원분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렌탈이 훨씬 비싼 거는 맞다. 그리고 저희가 LG전자에서 상담을 했던 그 직원분이 진짜 너무 괜찮은 분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온라인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더라도 자기 실적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만약에 매장에 있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더 저렴하다면, 그게 더 가성비가 좋다면 그 상품으로 추천을 해줄 거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온라인에서 가성비 모델을 사려고 하는 분이더라도 그래도 매장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매장을 가면 좀 도움이 되는 게 뭐 기능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기능은 넣어야 되겠고 이 기능은 빼야 되겠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움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300만 원, 600만 원,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금액을 채울 때마다 할인폭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품목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정 모델 중에서 카운팅이 되는 거긴 한데 4개 살 때, 7개 살 때, 10개 살 때 할인폭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품목 할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중에서 4개 사거나 7개 사거나 10개 살 때 할인의 폭이 조금 달라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권유받은 제품을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250만 원 정도를 잡고 갔어요. 추천해 주신 거는 LG전자 공식몰에 있는 거였고 227만 8,500원. 그러니까 뭐 카드 할인 받고 다 받았을 때 이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매장도 갔는데 삼성 매장에서는 오히려 사양이 더 좋은 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 191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LG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삼성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좀 LG를 선호하지. 그래서 저희는 하이마트를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이마트도 방문을 했었는데 하이마트 직원분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은 내구성 면에서는 LG와 삼성이 차이가 없다. 근데 같은 사양이면 무조건 LG
LG가 비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삼성에서도 견적을 받아봤었고 LG에서도 견적을 받아본 결과 무조건 LG가 비싸지는 않았고요. 워시타워만큼은 삼성이 훨씬 더 저렴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가전은 과연 언제 사야 싼가 이거잖아요. 저희도 가기 전에 사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의견이 진짜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7월이 낫다. 어떤 사람은 10월, 11월이 낫다. 그리고 연말이 낫다, 연초가 낫다. 의견이 너무 갈렸거든요. 매장 가서 직원분한테 여쭤본 결과 매달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거는 없다. 모든 영업사원은 그냥 지금이 가장 싸다고 얘기할 거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 매장 갔을 때는 직원분이 말씀하신 게 아무리 그래도 연초가 제일 싼 건 맞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러 갔을 때 영업사원이 지금이 할인 많이 들어간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일단 무조건 믿지는 않으시는 게 좋고, 에어컨은 겨울에 사는 게 싸다고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연 가전은 어느 매장에 가야 싼가 이거거든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직영점이 있고 개인 사업자 매장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매장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 저희는 지금 동탄에 살고 있고 인근에서 그래도 개인 사업자 매장을 찾아봤더니 용인 구성점 그리고 서수원점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의 마진을 포기하고 더 싸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지만 집 근처에 개인 사업자 매장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 매장도 한번 가보시고 직영점 매장도 가보셔서 금액을 비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